마켓에 우리가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팔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팔고 계신 상품을 등록해서 팔고 계신 분들의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품단종 처리예요. 상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됐을 때, 아니면 상품 정보가 변경됐을 때 내가 마켓에 등록된 상품에 그걸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서 아예 관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판매 기간을 한 15일 딱 해놓고 파는 거예요. 그랬다 15일 지나면 다 판매 종료되면 또 새로운 상품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알바를 쓴다든지 해서 품절 처리만 해 너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뭐 10년 넘게 그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아예 품단종하는 게 너무 귀찮고 또 자원 낭비고 해서 아예 품단종하는 프로그램만 만들었어요. 샵 클린이라고 저희 회사 사이트 이렇게 보면 링크 있고요. 아니면 샵 클린하다, 샵 클린으로 검색하면 그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품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펀앤쇼핑, 그 다음에 오너클레는 바로 연동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매사들은 거기서 품단종 코드를 주면 입력칸에다가 붙여놓고 마켓 등록한 다음에 누르면 얘가 마켓에 쫙 다니면서 이제 품절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죽했으면 만들었겠어요. 정말 낭비거든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 품단종을 안 하면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 주문 취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셀러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하도록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품단종 업무, 그 다음에 상품 정보가 변경됐을 때 업데이트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름 좀 편리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으나 아직도 이렇게 버튼을 계속 클릭해야 된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마켓에 전송할 때 선택 페이지 전체 전송처럼 뭐 이렇게 일괄로 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다른 기능들을 업데이트 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서 그거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켓 상품 연동해서 우리가 마켓으로 상품을 다 전송하잖아요. 이렇게 전송된 상품들은 연동 상품 관리라고 하는 메뉴 안에 이렇게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연동되지 않은 상품은 마켓 상품 연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연동된 상품들은 연동 상품 관리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상품 관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상품 정보, 공급사가 상품 정보를 변경했을 때 동기화한다든지 아니면 판매 중지 처리한다든지 판매 중지된 상품을 다시 판매 중으로 바꾼다든지 광고 세트, 아까 우리가 세트 만들었던 것들을 특정한 이유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삭제한다든지 가격을 일괄 변경한다든지 ESM 2.0 같은 ESM 즉 옥션과 지마켓 같은 경우는 판매 기간 최대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 90일을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로 연동 상품 관리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이 메뉴 들어오면 똑같이 상단에 보기에도 끔찍한 엄청난 검색식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검색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파냐 못 파냐를 결정짓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연동관리 메뉴에서도 검색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상품 관리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저것 눌러서 테스트해보고 익히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검색 조건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 상품의 상태값, 판매 중, 품절, 판매 중지의 상태값을 일괄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가끔 연동값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 중지됐는데 여기에는 판매 중으로 계속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일괄로 변경 쳐주는 기능이라고 해서 거의 쓰일 일은 없어요. 예, 그리고요. 요거 우리가 마켓에 연동할 때 세트 3개를 골랐잖아요. 그 골라진 세트가 여기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유료 2,500원인데 3,000원으로 나는 변경해서 마켓에 전송하고 싶어. 그럼 세트를 여기서 3,000원으로 변경한 다음에 마켓에 다시 전송 버튼을 누르면 3,000원으로 변경돼서 등록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광고 세트 정책도 이것저것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요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코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럼 G마켓에 등록된 G마켓의 상품 코드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G마켓, 마켓에 내 상품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내가 마켓에 어떻게 등록됐네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기능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판매가 공급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요게 4,4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요게 여러분들이 도매가라고도 얘기하고 공급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마켓 판매가라고 하는 것 요거는 마켓에 등록돼서 판매되는 가격, 실제 고객이 사는 가격, 할인 후 가격이에요. G마켓은 2% 할인 쳤다 그랬잖아요. 2% 할인돼서 실제 고객한테 판매되는 가격. 요것과 요것과의 차이를 보면 내가 마진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가격은 마켓에 등록하기 전에는 공란이에요. 그렇죠. 아직 가격이 없으니까 마켓에 등록하면 등록된 가격을 가져다 여기다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로그, 연동 로그 꼭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등록됐고 연동 성공했다 실패했다면 실패 사유는 뭐다 클릭해서 상세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기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요 상품의 정보를 보고 수정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개별 수정하는 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동상품 관리 맨 밑에 보면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크게 3개의 탭이 있고요. 자, 마켓 상품 등록, 그 다음에 마켓 상품 정보 관리, 그리고 상품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선택 상품 전체 선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3개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는 것. 요거 체크하고 등록하면 등록되는 것.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수정할 때 변경하려면 요 세트를 변경한 다음 다시 누르면 변경된 세트로 상품 정보가 전체 변경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동 상품은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급사가 상품 정보를 수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몇 시간 뒤에, 실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 뒤에 우리 셀럽키 상품 정보도 변경됩니다. 그러면 요 변경된 상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는데, 일단 판매 상태는 판매 중에 놓고 마켓 연동 상태는 성공, 그 다음에 마켓 판매 상태는 판매 중, 그리고 기간 검색 있죠. 요 기간 검색에서 원상품 수정일로 검색하면 돼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 기준으로 최초 상품 등록한 날짜까지 검색한 다음에 수정일로 검색하면 몇 건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색된 상품을 우리가 좀 전 페이지에서 보였던 마켓 상품 등록 수정해서 버튼 한번 눌러주면 수정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자, 전일자 이렇게 한 이틀 정도씩 중첩해서 계속 수정을 쳐주면 항상 최신 정보가 마켓에 등록되어 있겠죠. 예,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전체 마켓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전체 마켓을 다 처리한다는 거고요. 판매 상태는 판매 중인 것, 마켓 연동은 성공한 것이고요. 마켓 판매 상태 판매 중인 것을 골라요. 그리고 기간은 원상품 정보 수정일의 날짜, 오늘 기준으로 며칠 전 이렇게 굴러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검색 결과 하단에 나오겠죠. 그러면 마켓 상품 등록 수정에서 마켓 상품 등록 수정, 마켓 연동 요걸 클릭하면 상품 정보가 다 수정되는데 이게 전체가 다 수정될 수도 있으나 몇 개의 상품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 나는 이유는 가격 변경 구간을 넘어선다든지 옵션 가격 검색 구간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카테고리가 중카테고리 이상이나 뭐 카테고리 이상을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마켓에서 금지 뭐 이런 게 처리가 됐다든지 뭐 아니면 일부 마켓은 구매 중인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상품 정보를 변경 못하게 해놔요. 이제 고객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패한 거는 연동 로그 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재시도를 한번 해보면 거의 대부분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오류이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이런 상품들은 판매 중지 처리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수정하거나 이런 그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 쭉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오류가 나와요. 실패. 그럼 에러 메시지 보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내가 고칠지 말지 뭐 이런 거 의사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 품절 또는 판매 중지 처리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우리가 마켓에 판매 중인데 우리 이제 판매 상태는 셀러큐어 판매 상태는 일시품절이거나 판매 중인 것들을 골라야 되겠죠. 일시품절이거나 판매 중인 것들 중에 마켓에 판매 중인 것들을 찾아내는데 마켓 연동 상태는 성공한 것들 이렇게 고른 다음에 기간 검색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왜? 기간이 어찌됐건 판매 중인 것인데 판매 중지 또는 품절된 건 무조건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건 기간 검색하지 않고 전체로 검색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켓 등록 수정 삭제해서 판매 중지 체크한 다음에 누르면 자, 요렇게 쭉 처리가 되고요. 가끔 오류 나올 수 있어요. 실패 나올 수 있으면 요 실패 사유가 뭔지 확인하고 손으로 처리해 주거나 마켓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삭제할 수 있어요. 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근데 이게 판매 중인 상품을 바로 삭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판매 중인 상품은 판매 중지 또는 이제 일시품절 처리한 다음에 연동된 상품을 삭제하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미 일시품절 됐으니까 마켓에 있는 상품을 삭제하지 않고 연동 상품 리스트에서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켓 상품 연동 쪽에 미연동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이 리스트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다시 쭉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동 상품 리스트에서 삭제한 다음에 우리가 픽해 놓은 거 있죠. 상품 픽을 했거나 스토어 픽을 할 때 요 연동 상품 관리에 상품이 남아 있으면 해제가 안 돼요. 막아놨어요. 뭐 당연히 막아놓겠죠.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픽을 해제해버리면 마켓에 등록된 이 상품들은 미아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 상품을 비워야 돼요. 먼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것도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또 일시품절이거나 판매 중인 것 중에 마켓에도 일시품절이거나 판매 중인 것인데 마켓에 연동 성공된 것들을 검색한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뭘 골랐어요? 연동 상품 관리 리스트 및 마켓에 있는 상품 모두를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마켓에 있는 상품도 지우고 요 연동 상품 리스트에서도 빼버리겠다. 대부분 이걸 선택하겠죠. 이렇게 돼서 요걸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오고 그럼 쭉 처리되고 뭐 혹간 실패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처리하거나 강제로 선택값을 변경해 준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위에 일괄 변경하는 거 안 바뀌면 그걸로 일괄 변경 강제 수정하고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켓에 삭제까지 되는 마켓 삭제가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G마켓, 옥션,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인터파크까지는 마켓의 상품 삭제가 우리 셀러큐에서 되는데 카카오톡 스토어 그리고 11번가 위메프 티몬 롯데오는 마켓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완전 삭제하려면 마켓 SCM에 들어가서 마켓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여기서는 그냥 연동 상품 리스트에서만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을 마켓에 등록하고 그다음 등록된 상품을 관리하는 것 마켓에 등록된 상품이 판매 중일 때 품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정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연동된 상품을 삭제한다든지 마켓의 상품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좀 복잡하다는 느낌 받거든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어떤 개념의 차이, 용어의 차이, 업무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뭐 어렵더라도 한 두세 번 이 영상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몇 번 실습을 해보시면 몸에 바로 익습니다. 그러면 요거 의외로 쓰기 편하네. 뭐 요런 그 어떤 장점도 알게 되실 거고요. 네,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셀러큐를 활용해서 정말 좀 더 매출을 100%, 200%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